안녕하세요. 어투기어 김정민입니다. 자, IRA 세금 7,500달러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차종 16종 공개가 됐는데 다 미국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독일, 유럽을 비롯한 그리고 일본, 중국, 대한민국 다 빠졌습니다. 자국의 무역보를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대한민국은 빠져야죠. 대한민국은 왜 특별하냐? 특별합니다. 지금 이 무역 관련해서 보호정책을 하는 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이익의 득실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유럽은요, 전기차 시대에 가져올 게 없어요. 유럽에서 원자재가 나나요? 배터리 소재, 양극재 소재가 나나요? 아니면 전기전자 제어를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하는 기업은 있지만 기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기차 미래 기술을 선도할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네 곳이 중에 없습니다. 리막이라는 곳이 하나 있긴 있는데 리막이 잘하는 건 스포츠카, 하이퍼카 관련된 돈 많이 들이고 재료비 많이 들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차들은 잘하는데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이런 기술력은 리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리막에 가서 기술력이 있구나 해서 자회사로 거의 편입시킬 만큼 부가티 51% 지분도 갖다가 이렇게 교환하고 했는데 MEB 플랫폼이나 저렴하게 한 3, 4만 달러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 보려고 그 기술을 쓰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현대는 리막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긴 했지만 관련해서 이거를 3, 4, 5만 고선에서 완전히 핵심 기술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대중화시킬 수 있게 자체적으로 기술을 다듬었어요.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미국은 유럽이 없어도 전기차를 통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차 하나도 안 들어와도 돼요, 앞으로. 지도상에서 유럽 전기차가 사라져도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유럽은 전기차 시장에서 그 위치가 희미합니다. 유럽이 특히 못하는 건요,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 제어입니다. 이 충전이나 방전에서 핵심이 열이에요.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마이너스 40도에서 상온 60도 그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온도가 60도까지 치솟다가 마이너스 몇 도까지 치솟다가 이러면 당연히 셀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인터칼레이션이 제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SOH가 점점 빠르게 열화가 돼서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고시레이트, 고출력, 고방전에 있어서도 온도가 많이 오르지 않게 해야 되고 고충전에서도 온도 제어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열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터리 셀에서 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요, 거의 다 대한민국에 있고 또 중국으로도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아예 그 열 제어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포르쉐가 800V 시스템 진작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했습니다. 레이스에서 했는데 왜 리막을 갔는지 아세요? 레이스에서는 했죠. 왜냐면 레이스는 일회용이잖아요. 한번 쓰고 그냥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양산차는 어떻습니까? 5년, 10년,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정상 작동을 해서 품질을 고르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기저기 800V 걸고 고시레이트에서 충전, 방전 다 해보니까 배터리 셀이 작살이 나는 겁니다. 왜? 열 제어를 못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열 제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리막이라는 곳이 크로아티아에서 네베라 같은 슈퍼카를 통해서 우와, 이게 10G가 넘는 12, 13G에서도 이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 기술력을 보고 감탄을 하고, 야, 이렇게 열 제어가 된다고? 하지만 리막은 돈을 때려 부어서 정말 슈퍼 캐패시터 막 빡빡 넣고 소재 정말 아낌없이 써서 구현하는 기술인데 이걸 대중 양산차에다 넣으려니 지금 이게 해법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막의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폭스바겐보다 한 발 늦었지만 현대기아가 가서 야, 이거 EGMP에서 한 5천만 원대에서 이거 넣으려고 하는데 리막이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현대는 해냈어요. 그렇지만 폭스바겐은
해보질 않은 거예요. 열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뭘 하려도 해보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자업계들을 통해서 이미 전기 모터 스위칭 그리고 배터리 BMS 많이 해봤거든요. 그 응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출력, 더 고출력이 됐고, 뭐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는 기술적인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전기차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럽 전기차는 빠른 충전이 안 될까요? 왜 유럽 전기차는 고출력에서 고방전 시킬 때 출력 저하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왜 빌빌거릴까요? 타이칸 같이 리막 네베라에서 사용됐던 그 기술을 최대한 어떻게든 그래도 가격 맞춰서 집어 넣으려고 애쓴 일부 모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외 모델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미국이 야 유럽을 뭘 봐줘, 그냥 유럽 없어도 돼, 뭐 걔네들을 안 봐줘도 되니까 걔네들 전기차는 그냥 끊어버려. 우리가 FTA 특별한 국가에서 체불되는 배터리 원자재 40% 이상 그러면 해줄게. 이거 굉장히 지금 지키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원자재가 가공이 되는데, 그럼 다 원자재 이거 루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양극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흑연층에서 잘 전자와 결합하는지 그 안정화 기술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고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시킨 브랜드도 소니고 또 노벨상 받으신 아키라 박사님도 일본 분이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일본 사람들, 일본 기업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불편하고 일본같이 지진이 많은 국가에서는 사용하기 불안전하고 인프라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위해서는 배터리 생산 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대량 생산의 그 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니까 K배터리에 압도당하고 중국에 압도당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고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이 전고체의 공들인 지가 지금 한 7년도 넘었어요. 토요타에서. 진작부터 전고체에 공을 들였고 사실 이 전고체가 특별한 배터리 같죠? 아니에요. 이 배터리는요. 리튬 배터리가 1972년, 73년 이때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때 오일 쇼크가 1973년도에 왔거든요. 1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야 이거 기름 못 쓰겠다 이제 배터리 연구해가지고 리튬이온 전지로 가는 전기차 만들자 해서 기업들 포드, GM, 크라이슬러, 유럽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휘팅엄 박사님 리튬 메탈 전극을 가지고 전고체보다 가까운 형태로 연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메탈 전극을 사용하든가 덴드라이트 발생하면 불이 막 잘 나고 하니까 야 이거 문제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2볼트로 전위 차이를 맞췄다가 구디노프 박사님이 이제 4볼트로 전위 차이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키라 박사님이 이거 흑연층에다가 전자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해서 인터칼레이션을 하면 장기간 불안나고 수명도 길어진다 해서 지금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라는 형태는 처음부터 같이 연구가 됐던 형태고 지금 3원계의 일렉트로라이트 액체 전해질을 가지고 있고 흑연층에서 전자와 결합하는 이 형태의 3원계 배터리가 지금 K배터리하고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이 되니까 일본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최초에 연구했던 그 메탈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솔리드 스테이트로 가서 한 방에 없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터리들이 다 리튬이온 계열이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3원계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을 이뤄놓은 기업이 전향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량 생산 그런 수율 다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 시설 확충해가지고 판을 엎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토요타라든지 일본 기업이 유리하겠습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BYD에 가서 기술 협약을 통해서 전기차 대부분 BYD 기술로 해가지고 구현을 해놨는데 주행하다 바퀴 빠지거나 뭐 또 성능 안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시 일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둡다. 그러니까 미국이 홀드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제조사들이요, 대한민국 K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사업 전략적으로 못합니다. 3원계 배터리의 생산 시설, 수율,
또 그걸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또 고성능 전기차를 설계하기 위한 열 제어, 이게 다 K배터리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테슬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테슬라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일 거예요? GM, 그리고 또 포드, 그 외 업체들 다 죽일 겁니까? 고사시킬 겁니까? 살려야죠. 그러려면 지금 대한민국의 배터리 BMS 기술, 그리고 전기 스위칭, 전자 제어, 이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강국이죠.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드웨어에서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게, 그리고 또 가성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대한민국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특별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필요한 입장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대가를 치르고라도, 또 특혜를 주고라도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기대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나가 있어라고 무시해도 되는 유럽, 일본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럽 보세요. 자기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자재가 납니까? 전기전자 제어를 제대로 지금까지 잘해왔습니까? 배터리 열 제어를 잘합니까? 배터리 생산을 합니까? 원자재 배터리 양극재가 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 경관 좋으니까 수력 발전, 풍력 발전을 통해서 친환경 전기 좀 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심판관인 양, 미래 전기차 시장의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갑인 양, LCA다, 뭐 환경 규제다, 이러고 앉았어요. 규제가 안 되는 유럽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없으면 미래 전기차 산업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대중화 모델의 경쟁력을 끌고 나가는 미래 전략 자체가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왜 슈퍼갑이 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슈퍼을도 아닌 허접한 을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면서 자구책을 찾자 이러고 있느냐.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물론 관계자분들, 정부 관련된 부처분들이 최선을 다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의 문제인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대지 말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이 기술 분야나 국가 간의 경쟁, 또 기업 간의 이런 첨예한 미래 모빌리티를 둔 이 첨예한 밥그릇 싸움에서는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100%가 아니라 200%, 300% 활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K배터리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미래 전기차 사업에서 분명하게 잡은 양산차의 경쟁력, 이거는요 다른 기업에서 정말 얼마가 들어가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져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핵심 코어입니다.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취할 거 취하고, 슈퍼갑인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왜 세네 개를 주고 하나도 제대로 못 얻어오는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 특히 유튜브에서는 독일을 배워라, 뭐 어디를 배워라, 이런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귀를 막으세요. 귀를 막으십시오. 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래 전기차 사업에서 잡은 방향성은 5,000년 역사에서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전기차로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서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왜냐하면 항상 자동차 사업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을이었습니다. 그것도 힘이 강한 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됐어요. LG의 VCS 사업부에 에스턴 마틴, 포르쉐 뭐 이런 기업들이 옵니다.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배터리 좀 같이 협약을, 또 전기전자 제어 관련해서 기술 협약을. 처음에는 우리 누군지 알지? 우리 이 귀한 몸이 이 누추한곳까지 왔어. 행세를 하고.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 대한민국의 이제 LG 관계자분들도 막 거선반으로 튀어나서, 어이구, 이런 귀하신 분이 처음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몇 탑 겨뤄보면 알죠? 네, 밑장 다 나옵니다. 보니까 없어요. 구걸하러 온 거예요. 물론 뭐 돈 주고 사러 온 거죠.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얻으러 온 겁니다. 돈 주고 사러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살 때가 많으면 사실 고객 유치하고서 고객님 만족시켜서 어떻게든 우리 거 사게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사가거나 또 그 기술을 제휴할 만한 딱히 경쟁력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슈퍼 을이 됐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협상의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구나,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호표 나눠주고 기다려, 순차적으로 할 테니까 기다려, 재촉하지 마. 지금은 이렇게 깨닫고 관계가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업계에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도 사실 업계에서는 전혀 동요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분위기 자체를 거꾸로 해석해서 일부 산업 현장의 분위기나 지금 전기차 미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서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빨리 독일 배워야지, 빨리 일본 배워야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뭐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내가 이런 국가에서 사는 국민이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러면 하루하루가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은요,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은 같이 가야 될 파트너입니다.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될 동맹군이란 말이에요. 전기차 시장에서. 아니, 동맹국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K배터리하고 대한민국의 전기전자 기술, 모터 스위칭 제어, 그리고 배터리 열제어, 이 기술에 대한 원천,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기술들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산, 노하우, 이런 거 없어도 전기차 이끌어 나갈 자신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얻어가는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분명하게 선을 긋건 그어서 다시는 피대접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러면 당연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럽은 지금 무시당할 만하고요, 일본도 준비 제대로 못해서 뭐 그냥 ETC 대접받아도 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제일 바보스러운 겁니다. 그 권리를 잘 누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각계 부처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업계 관계자분들 더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